미국 하버드 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한국산 유러피안 샐러드가 미국 현지 생산품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월등히 우수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채소가 어떻게 현지 생산품보다 싸게 팔릴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전한 교수에게 동료들은 그를 반미 교수라고 비난했고, 농업 로비스트들은 즉시 귀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7,000평 농장을 단 8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로봇이 수확하는 무농약 채소들, 영양가 높고 맛있는 품종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가 꿈꿔왔던 세상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농업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미국 교수가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패터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53년을 살아오면서 이만큼 충격적인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연구실에서 미국 전역의 샐러드 가격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산 유럽식 샐러드 채소가 미국 현지 생산품보다 30%나 저렴했던 거예요.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됐거든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키운 것보다 싸다는 말입니까? 운송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말이죠. 급하게 품질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샐러드의 신선도, 영양성분, 저장성 모든 면에서 미국산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농약 잔류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GAP 인증이라는 한국 정부의 우수 농산물 인증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생산 방식이었어요. 수경재배라는 토양 없는 농법으로 키워진 채소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대량 생산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30년간 농업 경제학을 연구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10년 전 제 아내 엘리자베스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아내에게 유기농 채소를 사주고 싶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사치품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말이죠.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평소와 달리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놀라운 현상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교수회의에서 제 발견을 공유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존슨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시아 농업이 미국을 앞설 리 없다고, 분명히 정부 보조금이나 덤핑의 결과일 거라고 했죠. 스미스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농업 강국인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비웃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이단자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건강한 음식이 이렇게 비싸서야 어떻게 서민들이 건강을 지키겠느냐고 한탄했던 목소리 말이죠.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미국의 농업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기득권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이 한국에 있다는 신호가 왔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농업 시스템이라니.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농장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어로포닉스라는 공중 재배 기술까지 실용화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경악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 있었어요. IoT 센서가 식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적용된 결과가 바로 그 놀라운 가격 경쟁력이었던 거죠. 연구실에서 늦은 밤까지 자료를 뒤지며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혁신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학과장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현지 조사를 위한 연구비 신청서를 들고 있었거든요. 학과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미국 농무부에서 일했던 제 경력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 교수들은 이미 저를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아쉬움이 몰려왔습니다.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벽에 막힌 기분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박사과정 학생인 김지원이었죠. 김지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농업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평소 연구에 열정적인 학생이었는데 그날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농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성호 어르신이 한국에서 평생 농업을 하셨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의 농업 변화를 직접 목격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김지원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교수님이 찾고 계신 답이 한국에 정말 있을 수 있다고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지원은 개인 연구차 한국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권했습니다. 자신이 일정 조율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분명 도움을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저렴한 유럽 채소의 비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개인 연구비를 써서라도 한국에 가야 할까요?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자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진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다음 날 김지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이에요. 김지원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농업 혁신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김지원은 미리 연락을 취해놓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최첨단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젊은 농업인들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의 진짜 농업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설 같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국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김지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공항 내 푸드코트였습니다. 오랜 비행 시간과 수송 문제 때문에 배가 고팠거든요. 샐러드바 앞에 서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가격표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6달러에 이만한 양의 신선한 샐러드를 팔다니. 미국이라면 최소 15달러는 받을 법한 구성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채소의 품질이었습니다. 버터헤드 레터스가 정말 부드러웠고 아루굴라는 향이 진했어요. 로메인은 아삭아삭했고요. 모든 채소에 GAP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지원이 설명해줬어요. 이 모든 채소가 무농약 수경 재배로 생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양 오염 걱정 없이 깨끗한 물과 영양분만으로 키워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약 잔류 검출이 거의 없다는 거였죠. 첫 입을 먹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신선도가 정말 뛰어났어요. 미국에서 먹던 샐러드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마치 방금 따온 것처럼 싱싱했거든요. 특히 수경 재배 특유의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김지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가격이냐고요? 김지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항이라 오히려 비싼 편이라고 시내마트에서는 더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대의 스마트팜에서 직접 공급받는 마트들은 1kg에 5,000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공항 레스토랑에서 이 정도라면 한국의 농업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은 거죠. 이건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의 결과였습니다.
김지원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농장 견학이 시작된다고 알려줬어요. 경기도에 있는 최첨단 스마트팜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어로포닉스 농법까지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호텔방에서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가설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농업 혁신은 실제였고 그 결과가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지원이 설명했어요. 오늘 방문할 농장은 7,000평 규모의 첨단 스마트팜이라고 했습니다. 단 8명의 직원이 전체를 운영한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충격받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우주기지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농장인가 싶었죠. 입구에서 농장 관리자가 맞아줬어요. 이정우라는 분이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농업공학 박사였습니다. 이곳 스마트팜의 기술 책임자라고 소개했어요. 농업에 대한 열정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천장까지 닿는 수직 재배 시설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채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첨단 제조업 같았습니다. 이정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온도, 습도, 조명, 영양분을 실시간으로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각 식물의 성장 단계에 맞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였죠. 수경 재배 시스템은 물론이고 에어로포닉스까지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어로포닉스 구역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 미세한 영양분 안개가 뿌리에 직접 분사되고 있었어요. 이정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방식이 일반 토양 재배보다 95%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30% 빠른 성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식물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GAP 인증을 위한 철저한 품질 관리가 자동화되어 있었던 거죠. 수확 과정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로봇 팔이 정확하게 자른 후 자동으로 포장까지 해주는 거였습니다.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았어요. 위생적이면서도 효율적이었죠. 수확 즉시 진공 포장되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정호가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에서 농장 전체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공기 관제탑 같았어요. 각 구역별 온습도, pH, 전기전도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제어하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재배 배드를 혼자서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인공지능과 IoT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생산량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면적 대비 일반 농장의 20배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중 내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거였어요. 기후에 관계없이 365일 수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정호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해서 만든 성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런 농장의 주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농장 주인 이준호 대표를 소개해주겠다고 말이죠. 이정호가 저를 농장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농장주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라는 38세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이정호가 기술 책임자라면 이준호는 이 모든 혁신을 이끄는 대표였던 거죠. 이준호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의 한국어를 김지원이 통역해줬는데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은 듯한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건강한 채소를 드시고 싶어 하셨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도 지금처럼 채소가 저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특히 무농약 유기농 채소는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준호와 제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우리를 같은 길로 이끌었던 거죠. 이준호는 할머니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왔다고 했어요. 김지원이 이런 이야기도 전해줬습니다. 이준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모두 말렸다고 해요. 농업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특히 비싼 기술에 투자하는 건 무모하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믿었어요. 기술과 진정성이 만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년간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했다고 해요. 수경 재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에어로포닉스 시스템까지 단계별로 발전시켜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이준호는 GAP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농약은 물론이고 중금속, 미생물까지 철저하게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이었어요. 이준호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전국 대형마트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6,000원대의 혁신적인 가격을 실현한 것도 이런 기술력 덕분이었어요. 이준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돈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위한 농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죠.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녁 호텔방에서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농업경제학회 온라인 포럼에서 제 한국 방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부 동료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더 속상했던 건 농업 전문지 애그리컬처 투데이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하버드 교수가 한국 농업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죠. 학과장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학회에서 몇몇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과 개인적인 신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김지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지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줬어요. 할아버지께 조언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약속했던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지원이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를 나눠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 중 한 명에게서도 이메일이 왔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었습니다. 학자로서 냉정함을 잃지 말라는 당부였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겠다고요. 김지원의 할아버지를 만나본 후에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와 학계의 비판적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학자로서의 양심과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객관성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오후 김지원과 함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김성호 할아버지를 처음 뵌 순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7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정말 또렷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나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셨는데 직접 기른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960년대 한국 농업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농업 기술도 뒤떨어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비료도 비쌌고 농기구도 변변치 않았다고 하셨어요.
태풍이나 가뭄이 오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김지원이 제 상황을 할아버지께 설명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과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였거든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발전한 기술을 세계와 나누어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께서 직접 목격하신 한국 농업의 변화 과정이었어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때부터 시작된 농업 현대화, 1990년대 시설 농업 도입, 2000년대 IT 기술 접목,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팜까지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학자는 의심하되 편견은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되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내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했어요. 거기서 한국 농업의 진짜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정리되었어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되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게 힘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할아버지의 안내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가히 농업박물관이라 할 만했습니다. 한국 농업 60년의 발전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센터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부터 지금의 스마트팜까지 한국 농업이 어떻게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뤘는지 상세히 들려주셨어요. 정부와 농민, 기업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GAP 인증 시스템이었어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농약 잔류량은 물론이고 중금속, 미생물, 심지어 작업자의 위생 상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수경재배 기술 전시관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여러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다단 수직 농장, 그리고 에어로포닉스까지. 이 모든 기술이 상용화되어 실제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농업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농업에 뛰어들고 있었어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집한 자료와 사진, 동영상들이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보스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학과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과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동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보고 왔으니까요. 학과 회의에서 동료들의 우려를 들어야 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인 연구 발표회를 제안했어요. 동료 교수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냐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건 특별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 후 대강당에서 연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150여 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의 생산성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같은 면적에서 20배의 수확량, 95% 물 절약, 농약 사용량 제로라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과 사진 자료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GAP 인증 시스템과 무농약 재배 기술을 설명할 때 청중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보다 앞선 품질 관리 시스템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발표 마지막에 이준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술 뒤에 숨어있는 따뜻한 철학과 인간애를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말이죠. 발표회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동료 교수들이 하나둘 제게 찾아와서 한국 방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어요. 가장 기뻤던 건 이준호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김지원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에 따르면 이준호가 미국 농업계와의 기술 교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한미 농업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미국 측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미국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의 스마트팜을 견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대로 한국의 젊은 농업 기술자들도 미국에 와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은 이제 박사 논문 주제를 한미 농업 협력으로 정했어요. 할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요. 이준호도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농장들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러 온다고 해요. 그의 철학과 기술이 미국에도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보스턴 외곽에 한국 기술을 참고한 첫 번째 스마트팜이 완공되었거든요. 이준호가 직접 와서 기술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 농장에서 처음 수확한 샐러드를 맛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내 엘리자베스와의 약속을 조금씩 지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더 저렴하고 건강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특히 놀라운 건 생산 비용의 변화였어요. 한국 기술을 참고한 농장에서는 기존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샐러드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P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함께 도입되어 안전성까지 크게 향상되었어요. 오늘 저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으로 말이죠. 지금 제 연구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벽에는 이준호, 김지원,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확신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한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도 새로운 미국 농업인들이 한국 연수를 신청해 왔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보게 될 놀라운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세요.